네, 눈이 너무 피곤합니다. 예, 이럴 때는 눈을 확 트이게 할 수 있는 옵투스 제약의 눈 건강을 위한 저희 3종 열심히 깎고 깎아서 할인 판매 여러분께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URL을 참고하셔서 좋은 가격으로 드릴 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해외 미국 뉴저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난주 숙제를 드렸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아니, 여기 좀 보니까 또, 야외에 나가서, 예, 네네네. 잘 이행을 하셔가지고, 요게 지금 풍경을 담아오신 요 광경이 어디, 시장이에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날씨가 따뜻해져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그 가운데 안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야외로 나와서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혹은 플리마켓 같은 게 열리는 시장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일환으로 잠깐 다녀오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야채나 과일들을 사는 모습들을 구경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것과 관련된 주식 뉴스도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 지금 날씨가 미국 내에서는 사실 폭염으로 인해서 80화씨로 이제 80도를 넘게 되면서 사실 천연가스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겠다 늘고 있다라는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에 따라서 사실 반대로 사람들이 좀 집에서 에어컨을 쓰려고 하는 경우도 같이 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이렇게 더운 날씨,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 여름에 이제 폭염이 예상이 돼서 전력 소비량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미국은 실제로 이제 이미 더위가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게 있어요? 요금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느 구간이 넘어서면 엄청나게 또 이렇게 요금이 뛰는 그런 구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할증. 맞아요. 그런 아, 게 일단은 있나요? 저도 솔직히 그쪽으로는 잘 신경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딱히 거기 그렇게까지 전기를 많이 써본 적은 없어서 아, 글쎄요. 네. 별로 요금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겨우 이제 이번 달에 뭐 CPI 보면서 물가 지표는 이제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튀어오를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려는 좀 없는 거죠? 사실 전기 가격은 반대로 여태까지 계속 올라오다가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전기 가격이 올라오다가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마 전기 가격이 주춤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전기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전력주 쪽에 반대로 좀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렇게 계속 더위가 계속 된다면 천연가스가 지금처럼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게 된다면 반대로 다시 또 전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우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볼 텐데, 요거 미국 풍경 좋습니다. 뭐 주변 지나가시다가, 요거 우리 3%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은 우리 특파원 역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했었던 주요 키워드 가운데 지금 이미 이제 은행들 실적 발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점검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들을 세 가지 정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월의 의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경기 침체 혹은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를 조금 견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 과열 상태가 현재 해소가 된 상태고 임금 인상은 여전히 높지만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발언들도 동시에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 관련해서 소비 지출 증가세가 여전히 견고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회의마다 결정할 것 그리고 또한 너무 일찍 또는 많이 제한을 완화 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나 후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늦거나 적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경제와 일자리 시장에 대한 약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쪽의 리스크가 동시에 밸런스가 잡힌 상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사실 최근 나왔던 CPI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과는 다르게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코멘트가 거의 약간 굉장히 조화롭게 밸런스를 이루는 모습으로 사실 이번 청문회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CPI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재미난 점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전기와 운송비 이 두 가지 섹터에서만 틀렸었는데요. 일단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꺾이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 가격이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가 남아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재고량이 EIA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갔고 천연가스가 결국 전기 생산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같은 경우 천연가스가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이번 달 내내 쭉쭉 떨어졌었는데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2.4%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또한 전기 가격이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주거비 관련 부분입니다. 이 주거비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조금 있다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이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CPI 데이터가 발표가 난 이후에 사실 전체적인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은행들의 어닝과 그리고 순이자 마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모든 은행들이 사실상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웰스파고, JP모건, 시티은행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닝들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는 매출을 15%나 상회를 했고요. EPS도 18%가량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이 NIM이라고 불리는 순이자 마진에 대한 악화가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고금리 자체는 원래는 은행들에게 처음에는 보통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대출을 해줬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마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이게 좋은 일로 자리를 잡다가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예금에 대한 이자율도 상승하게 마련이고 거기에다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대출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이미 온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와 시티은행 등이 예대 마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일단 예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가 됐고 금리가 정확하게 9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결국 금리 인하 0.25% 1회 인하로는 사실 대출이 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실업률이 상승하는 건 현실인 상황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마진율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 이 피벗에 대한 수혜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당분간 수익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란 우려 안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밑에다가 순이자 마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3.2%에서 2.75%로 떨어졌고요. JP모건은 2.63%에서 2.72% 올라갔다가 2.62%로 떨어졌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순이자 마진이 하회함에 따라서 이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 자체가 줄어들 거를 우려한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시티그룹도 똑같습니다. 이제 수익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성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무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은행의 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아마 곧 최저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금리가 또 인하 기조를 펼치면 이 님이 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또 불확실성까지 미래의 금융주를 좀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한 거, 그러니까 금융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한 거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떠한 주요 키워드를 또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는 네 가지 키워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가장 이미 박정훈 팀장님이 잘 리뷰를 해주셨지만 역시 트럼프 포스트 저격 사태가 아마 이번 주 내내 가장 커다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제 이거를 라이브로 보면서 딱 맨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CPI가 사실
이번에는 좀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갈 텐데, 무튼 그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언급이 됐고,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부분들까지 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TSMC의 어닝도 이제 곧 나오게 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갈 거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사용량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EIA 기준으로는 좀 전체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재고량이 남아 돌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미국 내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에어컨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어서 이번 주 주요 키워드 이렇게 네 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의사님? 이 트럼프의 처음에 이렇게 저격수가 피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뭔가 좀 이렇게 뒤숭숭했습니까? 엄청 뒤숭숭했죠. 이제 네.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아, 봤을 때도 거의 아마 하늘이 점 찍어준 진짜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누구를 딱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네네. 이제 요거를 보자마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네. 이미 거의 트럼프가 거의 뭐 많이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항마가 뭐 교체가 되면서 대항마가 나왔을 경우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당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막 조작 얘기도 살짝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론이 조작 쪽으로 많이 기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쪽에 있어서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이쪽이 더 많이 보도가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 그러면 아예 트럼프가 저격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단 범인은 백인 남성입니다. 이제 백인 남성인데, 일단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냐면, 원래는 제가 이걸 저번 주에 체크했을 때만 해도 44대 60, 한 44대 한 5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67대 26까지 현재 이거에 대한 베팅 사이트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뭐 아니면은 혹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코닉한 장면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귀에 총알이 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위험한 상황에서 일어서서 주먹을 뒤 흔드는 모습이, 주먹을 쥐고 흔드는 모습이 미국 내 사람들에게 커다란 약간 부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장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 짤들이, 이제 저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 소식이 나온 이후 당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여러 자산들도 사실 많이 흔들렸는데요. 음. 사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6만 달러로 오. 뛰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이 확신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일론 머스크와 빌 에크먼이 갑작스럽게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일론 같은 경우는 저번에 트럼프하고 대담을 하면서 나는 트럼프 너를 지원할 생각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널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해.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음.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인들도 아마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마 노선을 바꾸는 모습들이 음.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을 만한 주식들을 좀 선정을 해 봤는데 일단 DJT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사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이제 음. 굉장히 많이 이제 변동성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이 DJT가 장전부터 아마 꿈틀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미국 내 혼란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대체 자산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비트코인 가격이 실질적으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좀 멈추고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밈 주식 같은 경우는 DJT가 흔들림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음. 높아짐에 따라서 같이 오를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음. 바이든을 후원하는 회사와 트럼프를 후원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뭐 하더라만 많이 돌긴 하지만 그 회사들 사이에서 결국 트럼프 수혜주와 바이든 수혜주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바이든 수혜주나 혹은 바이든을 후원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회사들이 앞다퉈서 트럼프를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 회사의 주가가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지원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를 후원하는 회사들 아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 가격, 비트코인과 같은 논리로 아마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총기 관련된 회사도 과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쪽에서도 과연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주목할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의 지금 기세라면 총기 회사를 뭔가 규제하지 않고 이제 더 뭔가 우리는 건실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회사고 좀 굉장히 좀 다르게 기업들을 살려주면서 뭔가 본인의 그런 이미지를 더 키우는 데 더 주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이 뭐 테마처럼 움직이게 될지 여부도 함께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CPI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단초가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CPI가 좀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번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 쪽에 저는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주거비. 주거비를 제가 좀 트래킹을 해봤더니, 사실 이걸 제가 직접 한번 그려봤는데, 주거비가 2021년 8월 인플레이션이 사실 주거비가 치솟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0.2%를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거비가 꺾이면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이 수요가 약화된 상황에서 주거비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비가 꺾인 상황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사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아주 크게 흔들렸고, 7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그대로였지만 9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상 90% 가까이 책정이 넘게 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균일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CPI 데이터까지 잘 나오게 되면 파월이 계속 얘기하던 2% 인플레이션에 자신감이 생기는 상황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 주거비가 이제 잡혔다라는 점 때문에 크게 아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미난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외화 자산에서도 많이 움직였죠. 특히 미국의 달러 자산이 갑작스럽게 값어치가 쭉 떨어지고 엔화가 지속적으로 좀 2.52%나 오르는 현상이 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CPI 데이터가 나옴과 네, 동시에 네. 엔화 쪽에서 이제 일본은행 쪽에서 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일본이 개입. 최근 들어서 자신들에 대한 연기금 자산을 이제 달러 자산에서 엔화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화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엔화 개인적으로 조금 굉장히 저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무튼 이렇게 CPI에 대한 뭐 좀 우려가 이제 가라앉고 CPI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게 되고 주거비가 꺾인 모습이 다음 달까지 유지가 되게 된다면 아마 달러 자산이 떨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섹터 관련된 움직임을 보실 때 그 당일날 사실 45년 만에 기현상이 났거든요. 사실 저렇게 나스닥과 또 저렇게 러셀 지수가 저렇게까지 크게 벌어진 상황, 그리고 S&P 500과 러셀 2000이 벌어진 상황은 거의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소형주가 상승하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거는 거거든요. 현대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어디인가? 결국 나스닥을 포함한 빅테크들은 돈이 현금이 넘쳐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딱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올랐던 홈디포나 로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택 거래량이 늘게 될 거고, 사실 오픈도어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결국 주택 거래량이 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들이 버는 돈들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홈디포는 지속적으로 이제 집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오픈도어는 결국 집을 팔기만 하면, 더욱 팔리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자체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또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나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당장의 현금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기업들, 지금 당장 버는 돈은 없지만 앞으로 대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아마 전체적으로 러셀 지수 내에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요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그날 내려간 기업이고 녹색이 네. 그날 올라간 기업인데, 네,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반으로 잘라서 보시게 됐을 때, 네, 발따로 이 왼쪽 위에 있는 회사들은 다들 전체적으로 내렸고요. 오른쪽 아래는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도 아마 섹터 로테이션, 아마 이제 시작된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는 CPI 발표 이후에는 아마 물가와 관련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거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얘 물가가 떨어지겠지 하는 이게 배드 뉴스에서 굿 뉴스였는데, 이제는 배드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은 이를 또 경기가 더 얼어붙게 되는 배드 뉴스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경기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시장의 심리를 위해서는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선아님께서 좀 보셨던 시장 관련한 그 내용 중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그러니까 더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실업률에 좀 신경을 좀 좀 쓰기 시작을 했고요. 실업률? 또한 아무래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관련된 뉴스, 대선 관련된 뉴스가 아마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제 CPI 자체는 아마 계속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아마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튀어오르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이제 적어질 것 같고요. 사실상 7월 달에 이번에 곧 7월 말이죠.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뒤에 이제 FOMC를 통해서 이제 파월이 의견을 발표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아마 한번 좀 기대를 해 보시면서 파월의 입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날 당시에 내려갔던 섹터, 올라갔던 섹터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가 시장이 이렇게 변할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금요일에 또 다시 또 역전, 물론 러셀 2000 지수도 올랐지만 빅테크 종목들이 뭐 다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지. 사실 빅테크가 그날 당일날 빠진 거는 이제 순환매적으로 나왔지만 사실 이제 순환매 약간 좀 성격 중에 하나가 사실 마지막에 좀 커버링 정도가 들어와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려간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또 저가 매수 세력들이 막판에 좀 들어오는 느낌으로 금요일날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결국 빅테크들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SMC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죠? 맞습니다. 일단 사실 많은 분들이 반도체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좀 많이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장 전에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저번 주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사실상 TSMC의 2분기 매출이 32%나 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증권가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TSMC가 이제 7월 10일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반기 매출이 1조 2,661억 대만 달러로 약 54조 원 가까이에 대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지난해 상반기에 비교해서 28%나 늘었거든요. 6월 매출감 보면은 거의 2,080억 대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했지만 이제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33%가량 증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줬던 건 결국 TSMC가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공급을 조금 줄여가면서 셀렉티브하게 굉장히 선택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를 주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과 마진율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 TSMC의 컨퍼런스 콜이 이제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에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있기도 하고 TSM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자마자 팔리는 부분도 있고 이 AI에 대한 관련된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TSMC의 어닝콜에서 아마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일단 TSMC에 대한 가이던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은 애널리스트는 일단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이기 때문에 아마 선반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자체 때 좋은 실적이 나와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TSMC의 매출 증가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할 텐데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좀 큰 훈풍이 작용을 해서 3,000피 가는데 많은 좀 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앞서 잠깐 우리가 미국 내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천연가스의 사용량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 자체 도매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3달러에 해당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지난 9일에 2023년 7월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 동부의 전력 사용량이 반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집안에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집안이 그렇게까지 시원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전력사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절약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천연가스 소모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 데이터 제공업체 레피니티브 예비 데이터를 인용해서 거의 542억 입방비트로 사실 종전의 최고 기록인 528억 입방비트를 아주 크게 넘어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이 81도 화씨로 이제 섭씨 기준으로는 27도에 도달할 정도로 올 여름 중에 가장 더우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48도에 해당하는 평균 기온이었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애리조나에서 살았는데 저 정도면 밖으로 나가면 진짜 피부가 익을 정도로 예, 어이구. 크레딧 카드를 밖에다 꺼내 놓으면 그대로 녹아 내립니다. 후라이 될 그 정도의 정도. 후라이. 네, 네. 이게 제가 크레딧 카드를 대시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자동차 대시보드에다. 근데 그게 대시보드 형태로 그냥 똑같이 어머. 녹아내린 건 아니지만 형태가 변하더라고요. 어. 그 네, 정도로 그럴 더우면 좀, 어떻게 살죠? 그 대신에 이제 날씨가 더운데 이게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습하지가 않아서 더위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좀 나가서 놀기는 좋은데 오랫동안 아, 활동하면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애리조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거 어쨌든 이거 천연가스 사용량이 또 늘어나면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더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도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뭐 어떤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일단 알파벳. 이미 박종원 팀장님이 음, 전달을 해주셨는데 네. 알파벳이 이제 위즈를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너무 잘 전달을 그쵸? 해주셔서 네. 추가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쿠웨이트 쪽에서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쿠웨이트. 쿠웨이트가 안 그래도 네, 오펙에서 5번째로 큰 생산자 중 하나인데 네. 사실 좀 더 많은 오일과 가스를 발견을 생산하겠다. 했다라는 발표가 오. 나왔습니다. 뭐 일단 이 소식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갖고 와 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소식 자체가 뭐 유가에 커다랗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마 앞으로 이 국영 KOC가 이제 일요일에 발표를 한 상황에 따르면 약 21억 배럴에 해당하는 경유와 5.1조 표준 입방비트의 가스 그리고 32억 배럴의 석유 환사경으로 초기 추장 매장량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2035년까지 용량을 400만 배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가에 아니 혹은 오펙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로운 뉴스 가운데 일주일 사이에 지금 댓글창 보니까 우리 유사남 님이 더 야위었다. 턱선이 엄청 날렵해졌다. 이런 지금 댓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엄청 크죠. 엄청 커요? 마흔자로 맞기 시작을 했는데 몸무게가 뭐 딱히 뭐 운동을 많이 늘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네. 뭐 거의 한 15파운드, 한 8kg 그냥 몸무게 쭉쭉 빠진 것 잠깐만요. 같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요? 2주 됐군요. 2주. 2주 네. 사이에 8kg이면은 엄청난 건데, 지금 너무 또 개인적인 몸무게를 이렇게 밝혀주셔서, 뭐 저는 뭐 예. 이런 거 신경 잘 안 아, 써가지고요. 그래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안 드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덜 드신다는 거잖아요. 뭐 어지럽거나 약간 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좀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게 사실 딱, 주사로 맞는 이제 당뇨 네네. 치료제인데, 이거를 맞고 나면 사실 딱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당장 뭐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이 좀 줄어드는데, 이게 아니, 뭐 근데 우리가 갑자기 먹는 게 뚝 떨어져요. 굉장히 행복이 크잖아요. 먹는 행복. 그니까요. 근데 이게 못 먹는 건 아니에요. 먹으면 또 먹는 대로 맛있게 먹을 네. 수 있는데, 이게 네네. 딱 순간적으로 소화가 좀 느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게 좀 재미난 게 네. 약효가 떨어짐에 따라서 또 식욕이 돌아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또 일주일 동안 무슨 맨 처음에는 굉장히 잘 이제 안 먹고 버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게 이제 보통 일요일 날 제가 맞는데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빠지다 보니까 또 식욕이 혹 뭔가 먹고 돋아나거든요. 싶다라는 네. 네, 배가 그래서 고프고. 일부러 이제 일요일 날 맞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 밥을 먹어야 아,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스케줄 조절해서 맞으면 이제 살도 빼면서 동시에 이제 먹을 거 아, 조절도 원하는 만큼 먹으면서도 예, 아마 잘 어. 조절이 되는 것 아, 같습니다. 사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마흔자로 투약을 하고 계신 건데, 아, 몇 킬로그램 감량이 혹시 목표십니까? 저는 저의 이제 네네. 같이 동반자 분이 이제 빼라고 하는 목표치가 한 30kg 정도는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30kg요? 아니, 사실 저는 상체밖에 안 보여가지고, 뭐, 우리 유사님 얼마나 좀 이렇게 듬직하신지는 제가 가늠이 안 되지만, 30kg면은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한 120kg 나가야지 30kg를 얘기할 아, 텐데, 그 정도는 예, 아니고 예, 제가 예. 이제 이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회장님을 네. 만날 때 그 몸무게가 한 78kg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이 불어난 상태라서 예, 아, 78kg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30kg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딱 나옵니다. 자, 우리 유선아님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고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그 사실 매일매일 뵙는 것보다 그 비교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좀 응원을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잘 좀 포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TSMC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셔야 될 게 은행들의 earning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블랙론과 골드만삭스, 화요일 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PNC까지 은행들의 earning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순이자 마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은행들 주가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ASML의 earning 발표가 있고 또한 존슨앤존슨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earning 발표가 있는데요. 사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델타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제 프랑스에 대한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가 이제 올림픽에 대한 투자를 했다가 좀 거기서 실패한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의 earning은 어떻게 될지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TSMC와 넷플릭스 이 두 가지 기업 양쪽 다 사실상 시장에서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움직임 많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하는 아멕스에 대한 실적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말부터 사실상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다들 이제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미리 하는 데이시라고 해가지고 프리 프라임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 쇼핑을 슬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한번 관찰하시면서 이번 주 보시면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 사이에 유선아님의 건강한 다이어트 다시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